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영학과 심리학 두 학문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상담 코칭과 마케팅은 결국 인간의 심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상담 코칭에 활용되는 질문과 대화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이러한 접근이 AI 시대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심리상담 코칭 챗봇 만들기라는 주제로 경영학에서의 소비자 심리 챗봇 체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전문성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AI 그리고 소비자 심리를 연결해 연구해 왔고 오늘은 상담과 코칭에서 활용되는 질문과 대화 방식이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연결되는지 또 그 접근이 AI 챗봇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특강의 핵심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상담 코칭 원리가 곧 AI 챗봇 설계 원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영학의 소비자 심리와 상담 심리의 평행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만의 챗봇 프롬프트를 직접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챗봇 설계자였습니다. 내담자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인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라는 문장은 사실 AI 챗봇의 첫 번째 대화 설계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MI에 열린 질문은 챗봇의 오프닝 프롬프트 설계에 해당하고 로저스의 UPR은 챗봇의 페르소나 설계 원칙에 해당하며 TTM의 변화 단계는 챗봇의 분기 로직 설계에 해당하고 그로우 구조는 챗봇의 세션 흐름 설계에 해당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제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챗봇 시장은 2025년 기준 17.7억 달러 규모이며 2034년에는 100길리전 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정신건강 기술 시장도 2024년 152억 달러에서 2030년 30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AI 챗봇 연구는 2020년 14편에서 2024년 56편으로 4배 증가했고 그중 45%가 LLM 기반입니다. NIH 연구에서는 4주간 AI 기반 CBT를 통해 우울 증상이 60% 감소한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글로벌 정신건강 챗봇 시장의 주요국으로 평가되고 있고 다트마우스의 테라봇은 인간 치료사 수준과 유사한 치료 동맹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전체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금 AI 챗봇인가를 중심으로 AI 시장과 소비자 심리, 상담 심리의 연결을 다룹니다. 2부에서는 상담 코칭 원리와 AI 챗봇 구조를 연결하면서 4가지 이론이 챗봇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3부에서는 실습으로 나만의 챗봇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학을 언어화하고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소그룹으로 시험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AI 시대 상담 코칭의 미래와 새로운 가능성, 윤리, 연구 방향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특강이 끝날 때에는 여러분 각자의 챗봇 프롬프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왜 지금 AI 챗봇인가입니다. 여기서는 AI 상담 챗봇의 현실과 소비자 심리, 상담 심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AI 챗봇은 상담사를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인간 상담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적 동맹, 복잡한 외상과 정신과적 위기 대응, 비언어적 신호 읽기, 그리고 두 인간 사이의 상호주관적 만남은 인간 상담사만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영국 심리학회는 AI가 진정한 인간 공감을 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AI 챗봇은 24시간 7일 접근성을 제공하고 비용과 낙인, 지역 문제 같은 접근 장벽을 낮추며 치료사의 강역을 지원하고 구조화된 CBT와 MI 기법을 전달하며 내담자 데이터를 기록해 치료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상담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성실한 24시간 보조자입니다. 그렇다면 AI 상담 챗봇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도움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혼자 사용하면서 웨봇, 와이사, 테라봇 같은 도구를 통해 CBT 연습이나 무드 트래킹, 심호흡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코치 가이드 도구입니다. 코치가 사용 과정을 지도하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맞춤 개입을 선택하며 치료사의 간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임상과 보조 도구입니다. 치료사가 처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증상 추적과 보고, 위험 신호 알림, 임상 문서화 자동화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미 치료사 4명 중 1명이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2024년 챗봇 연구의 45%가 LLM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과 상담심리학이 사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경영학 소비자 심리는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와 구매, 충성을 결정하는가를 묻습니다. 어떤 정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반면 상담 심리는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를 결정하는지, 어떤 경험이 변화를 촉진하는지, 치유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결국 공통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는가입니다. 경영학은 외부에서 변화를 설계하고 상담 심리는 내부에서 변화를 촉진하지만 다루는 것은 같은 인간 변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여정과 내담자 변화 여정은 사실상 같습니다.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는 TTM의 전숙고 단계와 연결되고 주목과 관심 단계는 숙고 단계와 연결됩니다. 비교와 검토 단계는 준비 단계와 이어지고 구매 결정은 행동 단계, 사용과 습관화는 유지 단계, 그리고 옹호와 전파는 종결 단계와 연결됩니다. 공통 심리도 동일합니다. 변화 동기가 없던 상태에서 정보 탐색과 망설임으로 넘어가고 대안을 평가하며 결정을 내리고 실행과 습관화, 정체성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통찰은 소비자와 내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챗봇 설계와 상담 챗봇 설계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케팅 모델의 126년 진화를 보아도 상담 심리와 평행 구조가 나타납니다. 1898년 AID는 설득과 행동주의의 흐름을 보여주고 2004년 AISAS는 검색과 공유를 강조하며 2009년 CDJ는 순환 여정을, 2016년 OA는 질문과 옹호를, 2021년 7A는 정착과 정체성을, 2023년 이후 AI는 초개인화와 디지털 치료를 강조합니다. 상담 심리 역시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에서 시작해 인지행동치료, 인간중심치료, 긍정심리학과 코칭, 디지털 치료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두 영역 모두 설득에서 탐색으로, 탐색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의미로 이동하고 있으며 외부 조작에서 내부 촉진, 그리고 자기 실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 챗봇과 상담 코칭 챗봇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챗봇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라고 묻지만 상담 코칭 챗봇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전자는 구매 유도와 전환율이 목적이지만 후자는 변화 촉진과 자기 이해가 목적입니다. 감정 대응에서도 마케팅 챗봇은 긍정 감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지만 상담 챗봇은 모든 감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양가 감정 앞에서 마케팅 챗봇은 구매 망설임을 해소하려 하지만 상담 챗봇은 MI 방식으로 함께 탐색하고 성찰합니다. 행동 촉진 방식도 다르고 유지 방식도 다르며 위기 대응에서는 상담 챗봇이 반드시 에스컬레이션 프로토콜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둘 다 같은 인간의 변화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으신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 코칭 전문가의 AI 활용 방식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챗봇 설계자이자 감독자입니다. 자신의 이론 전문성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AI 응답을 전문가 기준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입니다. 둘째는 AI 훈련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임상 경험과 상담 녹취를 바탕으로 훈련 데이터를 구성하고 AI 치료 효과 검증 연구를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셋째는 AI와 인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AI가 초기 접촉과 일상 지원을 맡고 인간 상담사가 심층 세션과 위기 개입을 맡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와이자와 에이플 헬스가 이러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상담 코칭 박사가 AI 시대에 갖는 독보적 강점이 드러납니다. 일반 개발자는 코딩 능력과 기술적 AI 지식,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는 수십 년의 임상 노하우, MI 로저스, TTM, 그로우, CBT 아이론 체계, 내담자 감정과 위기 판단 능력, 윤리적 개입 기준 설정 능력, 치료적 동맹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능력과 심리 전문성이 결합될 때 AI 시대 최고의 상담 챗봇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점은 연구에서는 RCT 설계로
실무에서는 특화 챗봇 개발로, 교육에서는 다음 세대 AI 상담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챗봇은 상담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근 불가능했던 시간과 공간을 채우며 여러분의 역할을 확장합니다. 둘째, 경영학 소비자 심리와 상담 심리는 같은 인간 변화, 프로세스를 다루므로 챗봇, 설계 원리도 같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전문성은 AI 시대의 최강 자산입니다. MI와 로저스, TTM, 그로우 지식은 그대로 챗봇 설계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가진 상담 코칭 지식이 AI 챗봇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상담 코칭 원리와 AI 챗봇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 어떻게 챗봇 설계 언어로 번역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나만의 상담 코칭 챗봇은 4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텍스트 대화창, 음성 카카오봇, 웹앱 같은 접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 설계 엔진입니다. 의도 분류, 감정 분류, 단계 판단이 들어가며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이론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응답 생성 레이어입니다. MI 공감 응답, 로저스 UPR 필터, 그로우 가이드, 위기 감지처럼 여러분의 전문성이 실제 응답으로 구현되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는 진행 추적과 보고입니다. TTM 단계 기록, 감정 변화 추이, 상담사 대시보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변화 단계 모델 TTM이 챗봇의 분기 로직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겠습니다. 전숙고 단계에서는 오늘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라고 묻고 인식 고양과 정보 제공 모드로 반응합니다. 숙고 단계에서는 바꾸고 싶은 마음과 망설임이 공존하는군요 라고 반영하면서 MI식 양가 감정 탐색 모드로 들어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Grow의 Way Forward 모드로 연결합니다. 행동 단계에서는 오늘 하신 것 중 잘 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강화하고 유지 단계에서는 지난주와 달라진 점은요? 라고 점검하며 종결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통합합니다. 핵심은 AI가 TTM 단계를 자동 감지해 맞춤 응답을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기 강화 상담 MI와 챗봇의 OARS 설계입니다. O는 열린 질문으로 개방형 입력을 유도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특별히 마음이 무거운 게 있으신가요? 편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 방식입니다. A는 인정과 강점 반영으로 긍정적 피드백 루프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정말 잘 버텨오셨네요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R은 반영적 경청으로 감정 분류와 공감 응답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S는 요약으로 세션 요약과 진행 상황 리포트입니다. 결국 변화 대화, 즉 바꾼다면 무엇이 좋아질까요?나 지금까지 시도해 보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이 챗봇의 핵심 기법이 됩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는 챗봇 페르소나의 3가지 요소로 번역됩니다. 첫째는 공감적 이해입니다. 챗봇은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 응답을 생성해야 하며 그건 틀렸어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표현은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더 들려주세요. 같은 표현이 허용됩니다. 둘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판단 없는 언어와 비비판적 피드백 필터를 통해 모든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응답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진정성입니다. 일관된 페르소나와 톤앤보이스를 유지하면서 저는 AI 도우미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 그로우 코칭 모델이 챗봇 세션 구조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겠습니다. 고을 단계에서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한 달 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리얼리티 단계에서는 지금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옵션스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대안을 탐색합니다. Way forward 단계에서는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챗봇은 G에서 RO로 자연스럽게 세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CBT는 챗봇의 인지 재구조화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실패해요 라는 말이 들어오면
챗봇은 자동적 사고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라는 말이 들어오면 인지 왜곡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입 단계에서는 그 생각이 100% 사실인가요? 라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라고 증거를 탐색하고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대안적 사고를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행동 실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설계는 위기감지와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공감이 먼저입니다. 지금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직접 묻는 단계입니다. 셋째, 즉각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안내하면서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1 77719 같은 연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AI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AI 대화를 멈추고 인간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설계 원칙은 분명합니다. AI 챗봇은 위기 개입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위기 감지 시 즉각 인간 상담사나 전문의에게 에스컬레이션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만의 챗봇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체성 설정입니다. 당신은 번아웃 전문 심리 코칭 챗봇입니다처럼 어떤 전문가인지, 무엇을 다루는지,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핵심 원칙입니다. 로저스 UPR, MI 공감, TTM 단계 인식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상담 원칙을 적어야 합니다. 셋째는 세션 구조입니다. 그로우 흐름이나 TTM 단계별 분기처럼 첫 질문부터 탐색, 개입, 마무리까지의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는 언어 스타일입니다. 따뜻함, 비판 없는 어조, 반영적 경청 표현, 전문 용어 자제, 내담자 언어 반영이 포함됩니다. 다섯째는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위기 신호 목록, 즉각 대응 문구, 연결 정보, 그리고 저는 AI입니다. 라는 투명성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 실제 챗봇 프롬프트 예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인 번아웃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 코칭 챗봇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로저스의 UPR을 항상 유지하고 MI의 열린 질문을 사용하며 TTM 단계를 파악하고 그로우 흐름으로 세션을 진행하고 위기 신호 감지 시 즉각 전문가 연결을 안내하라고 핵심 원칙을 부여합니다. 세션 시작 질문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입니다. 언어 스타일은 따뜻하고 비판 없는 어조이며 내담자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동시에 진단과 처방, 위기 개입은 전문가에게 연결한다는 한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 예시 안에서 여러분은 5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 소비자 심리와 상담 심리의 통합 적용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통합 영역은 소비자 심리와 상담 심리를 합쳐 행동 변화 설계의 완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GMOT와 MI의 양가 감정 탐색 기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교 단계에서는 AIS, CAS와 CBT의 의사결정 균형 기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단계에서는 7A Apply와 로저스의 자기실현 지지 방식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나바이사는 CBT와 MI 행동 활성화를 건강 앱에 통합했고 웹오튼 MI 기반 대화와 마케팅 퍼널 유사 참여 유도를 결합했으며 헤드스페이스 포 워크는 기업 웰니스 영역에서 소비자 심리와 상담 심리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챗봇과 인간 치료사를 솔직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AI 챗봇은 24시간 언제든 접근 가능하고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시뮬레이션 수준이며 치료 동맹은 불완전하고 위기 대응과 복잡 외상 처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비언어 신호 역시 읽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간 치료사는 예약이 필요하고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 공감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위기 대응과 전문 개입이 가능하며 비언어 신호까지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챗봇의 최적 역할은 저강도 지원과 접근성 확대, 치료사의 강력 지원이고 인간 치료사의 대체 불가 역할은 심층 치료와 위기 개입, 진정한 치유 관계입니다. 임상 증거도 살펴보겠습니다. CBT 기반 자기 도움에서는 자기 안내형 CBT 앱이 청년 불안을 크게 감소시킨 연구가 있고 MI 기반 금연에서는 LLM 기반 MI 챗봇이 금연 동기 강화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트마우트의 테라봇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했고 치료 동맹이 인간 치료사 수준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단 MI 챗봇 연구에서는 그룹 챗봇 환경에서 참여도와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LLM 연구의 77%는 아직 초기 검증 단계이며 임상 효과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박사 연구 기회가 됩니다. 좋은 상담 코칭 챗봇을 설계하려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로저스 UPR이 구현되어 판단 없이 수용하는가, MI 열린 질문이 예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가, 반영적 경청이 내담자 말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TTM 인식이 변화 준비 단계에 맞는가, G로브 구조가 목표 현실 대안 실행 흐름을 가지는가, 조언 전에 공감이 먼저인가, 위기 감지 시 즉각 대응하는가, AI임을 명확히 밝히는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페르소나와 톤이 일관되게 유지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소그룹 시연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총 50점 만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부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TTM은 분기 로직 설계로, MI는 대화 설계로, 로저스는 페르소나 설계로, 그로우는 세션 구조로, CBT는 인지 개입으로 번역됩니다. 결국 챗봇 프롬프트는 상담 이론의 언어 번역입니다. 좋은 챗봇은 좋은 상담 원칙과 명확한 언어 명세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챗봇을 설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3부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만의 챗봇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텝 1에서는 철학을 언어화하고 스텝 2에서는 프롬프트를 설계하며 스텝 3에서는 소그룹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텝 4의 목적은 나의 상담 코칭 전문성을 AI 챗봇 설계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성하는 내용이 곧 챗봇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주요 내담자 또는 코치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이것은 챗봇의 대상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첫 질문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챗봇의 오프닝 프롬프트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입니다. 이것은 챗봇의 핵심 개입 지점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위기 상황 시 나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챗봇의 안전 프로토콜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의 상담 코칭 핵심 가치 세 가지는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챗봇의 설계 철학이 됩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개인 작업으로 워크시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Q1입니다. 나의 내담자는 누구인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대상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화된 챗봇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챗봇은 결국 아무도 위한 챗봇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번아웃을 경험하는 30대와 40대 직장인, 진로를 고민하는 20대 대학생, 갱년기 우울을 겪는 40대와 50대 중년 여성, 관계 갈등을 겪는 커플, 학습 무기력을 겪는 10대와 20대 청소년처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 요소는 연령대, 주요 호소 문제, 주요 강점, 디지털 친숙도, 언어 스타일입니다. 지금 워크시트 Q1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Q2입니다. 나의 첫 질문, 즉 챗봇의 오프닝 프롬프트입니다. 로저스는 치료는 첫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질문의 어조와 구조가 전체 대화의 톤을 결정합니다. 좋은 첫 질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 접근에서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라고 묻고 MI 기반에서는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그로우 기반에서는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이 달라지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묻고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내일 아침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첫 질문을 워크시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Q3부터 Q5까지를 보겠습니다. Q3는 핵심 개입 지점입니다.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나 상황 세 가지를 적고 그 순간 챗봇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Q4는 위기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말이 위기 신호인지, 감지 시 첫 반응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Q5는 핵심 가치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성, 공감, 성장 또는 안전, 연결, 의미 같은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는 챗봇의 모든 응답에 스며드는 철학의 뼈대가 됩니다. Q1부터 Q5까지 작성을 마치면 스텝 2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스텝 2입니다. 클로드.a를 활용해 나만의 챗봇 프롬프트를 설계하겠습니다. 목적은 워크시트에서 언어화한 철학을 실제 AI 프롬프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클로드.a에 접속해 새 대화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템플릿을 기반으로 나만의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스텝 1에서 작성한 내용을 모두 통합하여 5가지 구성 요소가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템플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전문 분야의 심리 코칭 챗봇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쓰고 대상 특성을 적습니다. 핵심 원칙에는 로저스 UPR, MI 공감, TTM 인식, 그로우 흐름, 안전 원칙을 넣습니다. 세션 시작에는 나의 첫 질문을 넣고 언어 스타일에는 따뜻하고 비판 없는 어조, 내담자 언어 반영을 명시합니다. 또한 진단과 처방, 위기 개입은 전문가에게 연결한다고 한계를 적고 저는 AI 도움입니다 라는 투명성을 반드시 밝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괄호 부분을 자신의 전문성으로 채우면 됩니다. 전문 분야별 예시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코칭 챗봇은 강점 기반 접근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첫 질문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편하게 말해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번아웃 회복 챗봇은 MI 기반으로 변화 동기를 탐색하고 TTM 단계에 맞게 지원하며 첫 질문은 요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갈등 코칭 챗봇은 로저스 방식으로 양쪽의 입장을 수용하며 대화를 돕고 첫 질문은 오늘 어떤 관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참고해 각자 자신의 프롬프트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텝 3 소그룹 시연과 관찰 기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명에서 4명씩 한 그룹을 구성합니다. A는 내담자 역할로 실제 고민이나 가상 사례를 가지고 대화하고 B는 AI 챗봇 역할로 Claude.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대화를 진행하며 C는 관찰자로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담 원리 적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B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C가 병행해서 관찰 기록을 하며 마지막으로 그룹 안에서 피드백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관찰 포인트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응답, 개선이 필요한 부분, 예상치 못한 발견입니다. 관찰자 평가 체크리스트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집니다. 로저스 UPR이 구현되었는지, MI 열린 질문이 사용되었는지, 반영적 경청이 이루어졌는지,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 공감했는지, TTM 단계에 맞는 응답인지, 귀로우 구조가 자연스러운지, 위기 신호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언어 스타일이 일관되게 따뜻한지를 평가합니다. 총점은 40점 만점으로 계산하고 최고의 응답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예상치 못한 발견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이제 라이브 시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Claude.ai 화면을 공유하고 직접 상담 챗봇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참가자 중 한 분이 내담자 역할로 대화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로저스 UPR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MI 열린 질문이 사용되는지, TTM 단계에 맞는 응답이 나오는지를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시연 후에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챗봇은 계속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계, 테스트, 평가, 개선의 반복 설계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론 기반 프롬프트 초안을 작성하고 Claude.ai로 실제 대화를 시뮬레이션하며 다양한 내담자 시나리오에 적용해 봅니다. 그런 다음 체크리스트와 동료 피드백,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면서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첫 프롬프트는 없고 계속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챗봇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에서는 청소년 우울자의 예방 챗봇, 중독 회복, MI 챗봇,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 지원 챗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칭 분야에서는 리더십 개발 그로우 코칭 챗봇, 창업가, 멘탈 관리 챗봇, 임신 출산 후 정서 지원 챗봇이 가능합니다. 통합 분야에서는 소비자 구매 결정 지원 심리 챗봇, HR 직원 번아웃 예방 챗봇, 학교 교사 소진 예방 코칭 챗봇도 가능합니다. 결국 전문 상담사의 지식과 AI가 결합하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소그룹 발표는 선택적으로 진행하되 각 그룹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챗봇 프롬프트와 가장 효과적이었던 응답 한 가지,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 한 가지를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피드백에서는 어떤 그룹이 상담 원리를 가장 잘 구현했는지, 가장 창의적인 대상 설정이 무엇이었는지, 안전 프로토콜이 가장 명확했던 그룹이 어디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각 그룹의 강점과 개선점을 정리하고 상담 코칭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총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부의 핵심입니다. 스텝 1에서는 나의 상담 코칭 철학을 언어화했고, 스텝 2에서는 나만의 챗봇 프롬프트 초안을 만들었으며, 스텝 3에서는 실제 테스트와 피드백까지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여러분이 첫 번째 AI 챗봇 설계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만든 프롬프트를 계속 개선하고 동료와 내담자, 지도교수와 함께 테스트하며 나아가 박사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AI 시대 상담 코칭 전문가의 미래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윤리 그리고 연구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가 열어주는 3가지 새로운 역할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챗봇 설계자이자 감독자입니다. 기존에는 1대1 대면 상담으로 제한된 수의 내담자를 만났다면 이제는 AI 챗봇을 설계해 훨씬 넓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AI 효과성 연구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노하우 축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AI 치료 RCT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셋째는 AI와 인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예약 기반 세션을 넘어서 AI가 초기 지원을 하고 인간이 심층 개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역할은 기존 역할을 대체하지 않고 확장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중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한쪽에는 AI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LLM 프롬프트 설계 능력, AI 도구 활용과 평가 능력,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해, AI 윤리와 법적 기준 인식, AI 결과물 검증과 비판적 평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전문성이 있습니다. MI, 로저스, TTM, GROW, CBT 이론, 위기 개입 판단 능력, 치료적 관계 형성 능력, 윤리적 실천 기준, 임상 경험 기반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결합될 때 AI 시대의 대체 불가 전문가가 됩니다. 따라서 AI 시대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는 7가지 윤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안전 우선입니다. 위기 상황은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야 하며 AI는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AI임을 항상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인간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데이터 보호입니다. 내담자 정보는 엄격히 보호하고 최소 수집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는 역량 한계 인정입니다. 복잡한 외상이나 정신과 처방, 심층 위기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인간 감독입니다. AI 응답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임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지속 학습입니다. AI와 심리 상담의 융합 영역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내담자 자율성입니다. AI가 선택을 대신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I는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입니다. 로저스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공감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주관적 만남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AI는 공감과 UPR, 진정성이라는 충분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부 사용자는 AI와 인간 치료사보다 더 강한 연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AI가 항상 있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PS는 AI가 진정한 인간 공감의 환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느껴지는 공감이 실제하는 공감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감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결국 상담 코칭 전문가의 몫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곧 박사과정 연구 주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 기반 MI 개입이 양가 감정 해소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RCT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TTM 단계 자동 감지 AI의 정확도 연구도 가능하고 로저스 UPR이 구현된 챗봇의 치료 동맹 형성 연구도 가능합니다. GROW 코칭 챗봇의 목표 달성률 비교, AI 챗봇과 인간 코치의 하이브리드 모델 효과성 연구,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과 TTM 통합 모델 실증 연구, 상담사의 윤리적 태도 연구, 국내 심리 상담 챗봇 UX 질적 연구, 공감 시뮬레이션과 내담자 진정성 인식 연구, 마케팅 고객 여정과 TTM 통합 모델 소비자 연구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주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AI 시대에는 심리상담 연구 방법론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소규모 표본, 높은 비용, 긴 시간, 통제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AI 챗봇 대화 로그를 활용해 내담자 언어 패턴을 대규모로 분석하고 감정 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RCT 자동화를 통해 더 엄격한 임상시험 설계도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통한 디지털 표현형 연구도 가능하고 NLP 기반 질적 연구를 통해
대규모 상담 텍스트의 주제와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론적 전환은 매우 중요한 연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 AI 상담 시장은 특수성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OECD 평균 대비 부족하고 특히 중장년과 기성세대에서는 높은 치료 낙인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24시간 연결된 스마트폰 문화와 MZ세대의 셀프케어 문화 확산으로 AI 챗봇 친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생태계와 카카오봇 가능성, 네이버 CLOVI의 한국어 특화 NLP, 그리고 K방식의 정서 표현 패턴이라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이지만 글로벌 GPT 기반 챗봇의 한국어 감정 표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박사 전문가의 한국어와 문화 전문성이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30년 AI 상담 코칭의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바람직한 AI 협력형입니다. AI 챗봇이 일상 지원과 초기 접촉, 데이터 수집을 맡고 인간 상담사가 심층 치료와 위기 개입, 관계 치유를 맡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우려되는 AI 우선형입니다. AI가 대부분 상담을 담당하고 인간 상담사는 최중증만 맡게 되는 구조인데 이 경우 진정한 치유 관계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규제 강화형입니다. 임상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엄격한 규제로 인해 AI 챗봇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분명히 첫 번째 시나리오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영학과 상담심리학의 통합 연구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변화와 내담자 행동 변화는 같은 원리를 다른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이므로 통합 모델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케팅의 CDJ와 TTM을 결합해 구매 행동 변화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고 AISCAS와 CBT를 연결해 정보 탐색의 인지 과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바보웨이의 애드보케이트와 로저스의 자기 실현을 연결해 자발적 추천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 AI 초개인화와 정밀 심리 치료를 연결해 맞춤 개입 연구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는 한국형 모델 개발과 국제 학술지 발표 가능성까지 열어줍니다. 이제 오늘 특강의 7가지 핵심 통찰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변화는 단계적이고 비선형적입니다. 둘째, 자율성이 지지될 때 지속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공감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넷째, 설득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점에서 출발할 때 성장이 가속됩니다. 여섯째, 의미가 연결될 때 변화는 정체성이 됩니다. 일곱째, AI는 도구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도 내담자도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치며 챗봇 설계의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촉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AI 시대 상담 코칭 전문가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상담 코칭 이론을 챗봇 설계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클로드 I나 차트 GPT에서 기본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 AI 챗봇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윤리 원칙 7가지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AI와 상담 심리를 연결한 연구 주제를 하나 이상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5개가 모두 가능하다면 AI 시대 선도 전문가이고 3개에서 4개라면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1개에서 2개라도 오늘 특강이 완벽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7일 실천 계획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만든 프롬프트를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는 동료나 지인에게 내담자 역할을 부탁해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개선된 프롬프트로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지도교수와 연구 주제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는 관련 학술 논문 5편 이상을 읽고 연구 계획서 초안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달 후에는 첫 번째 AI 챗봇 관련 발표나 논문 초고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전문성은 AI 시대에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MI, 로저스, TTM, 그로우 지식은 AI 챗봇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기반입니다. 둘째, AI는 여러분의 확장입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설계된 챗봇이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의 상담 코칭은 여러분이 설계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윤리와 임상 지식이 없는 개발자가 아니라
임상 지식과 AI 리터러시를 함께 갖춘 여러분이 AI 시대 상담 코칭의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계한 챗봇이 내일 새벽 2시에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첫 번째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길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